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짱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소령 누나 이야기로 등장을 하셔서 굉장히 레전드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고 시들무에서 돌벤져스로 활약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요즘에는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나실 때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찾아와 주셨으니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이 목소리. 아, 반갑습니다. 여전하네요.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배라는 단어를 남자의 한숨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예, 그 강짱님 때문에 아니 갑자기 시들무 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남자의 한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아, 그래서 네.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또 강짱님께서 표현을 해주셨던 아주 또 찰진 표현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강짱님? 아, 그렇죠. 네. 저희 친구들끼리도 사용하던 건데, 네. 자, 그러면 오늘 강짱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언제 겪었던 이야기일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오, 일이었고, 예. 저번에 그때 마지막 시찬 때 제가 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원래 개 이야기 전에 제가 가재 잡으러 갔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작은 이모랑 큰 이모랑 저희 집에 오시면서 그 이야기로 바꿔서 했던 거고, 오늘은 그때 하지 못했던 그 가재 잡으러 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때면 소룡 누나가 계실 텐데, 그죠? 네, 맞아요. 있을 때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가재 잡으러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강짱이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야흐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막 올라와서 학기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을 4월 달 무렵이었어요. 그때가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날이 조금 따뜻해지던 그런 시기였는데, 3학년이 올라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반 친구들이랑 놀면서 또 몰랐던 친구들이랑 친분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막 지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말이 됐죠. 주말이 돼서 그때 당시에 돌비님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 학교에서는 토요일 이게 수업을 하는 날이 있었고, 맞아요. 네, 안 하는 날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주 5일제가 막 이제 들어서던 시기였던 맞아요. 경우라서. 놀토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도 있었고. 네, 뭐 CA 네, 뭐 맞아요.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이 수업을 하는 날이 있고 부활동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감상부였어가지고 그때 토요일 날 이제 영화 감상부 하는 날이었는데,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재미없는 영화를 보길래 제가 땡땡이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위에 할머니랑 살았던 환이라는 친구하고 또 한 명의 친구를 그냥 돌비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네, 이렇게 환이라는 친구랑 돌비라는 친구랑 저랑 3명이서 땡땡이를 치고 놀러 댕깁니다. 그렇게 한참은 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집에 뿔뿔이 흩어져서 가려고 하는 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준이라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폴더폰. 그래서 그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예. 어머니께서 급하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엄마 큰이모랑 잠깐 촌에 좀 갔다 올 테니까 주말에 말썽부리지 말고 집에 잘 지키고 있어라. 집에 안 계신다는 거죠, 주말 동안은 어머니께서. 그걸 듣자마자 이제 친구들이랑 눈이 마주치고 됐다고 저희 집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친구 둘이랑 저랑 3명이서.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막 정신없이 놀다가 뭐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하면서 막 노는데, 그때 당시에 밤 한 10시, 11시쯤 돼가던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놀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데 냉장고를 열어서 뭘 먹을 거 있나 찾아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급하게 가셨는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상태였어가지고 그냥 하나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고추장, 뭐 된장, 파 뭐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밖에 없다. 이거 어떡하냐.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면 된장이랑 고추장 섞어서 그냥 끓여가지고 밥에 비벼 먹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끓여 먹고 하는데 한 숟가락 떴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한이라는 친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제 진짜 우리 할머니가
가재 넣은 된장찌개를 해주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돌비라는 친구가 한이 보고 야 할머니가 그 가재 어디서 잡아오셨는데 그거 넣고 끓여주셨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이가 우리 할머니 산에 막 나물 캐고 댕기고 밭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 개울가에서 잡았다고 하시는데 몰라 좀 몇 마리 잡아와가지고 끓여주는데 진짜 맛있더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나 궁금하네 맛있겠다 하고 있는데 제가 더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고 이 냉장고를 보다가 배만 더 고파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돌비라는 친구가 야 우리도 그 가지 잡으러 가면 안 되나 이러더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산에 가서 무슨 가재를 잡냐 제가 막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셋이서 가면 되지 뭐가 무서운데 쫄이나 이러면서 막 도발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또 상남자 중에 상남자로서 절대 뭐 가오상하는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야 그러면 후레쉬도 없이 가자 됐고 이러니까 그래 가자 3명이서 가갖고 가지 잡아와서 가지 넣고 우리 된장찌개 찢어 먹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은 제가 알기로는 개울가나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걸어서는 한 30-40분 걸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계곡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 동네죠. 이제 거기로 출발해서 가는데 산 초입부까지 도착을 했어요. 걸어가지고. 그렇게 초입부에 도착해서 자 이제 가서 딱 잡자. 집에서 잡으려고 페트병 안 쓰는 걸 잘라서 들고 왔죠. 그래서 이제 계곡을 따라가려면 등산로 길을 가다가 옆으로 빠져서 이렇게 좀 복잡해요. 등산로 길은 원래 길이 딱 껴있기 때문에 편하겠지만 그 계곡을 가려면 옆길로 빠져가지고 계곡 바위들을 막 이렇게 가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해서 발이 한 무릎까지 잠기는 정도에 있는 계곡물에 저희가 도착을 해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들어가면서 가재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재들이 그때 당시에는 세상이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실하더라고요. 가재들이 엄청 막 가재도 많고 그래가지고 가재 막 찾고 있었죠. 정신없이 막 찾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참을 막 그렇게 가재를 잡고 있는데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저쪽에 이 친구는 저쪽 이렇게 해갖고 다 뿔들이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가재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제 뒤에서 갑자기 네? 뭐라고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딱 돌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네?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노라고 제가 고개를 딱 돌고 뒤를 딱 쳐다봤는데 우리가 왔던 그 바위들 길하고 등산로 쪽으로 돌비 친구가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환희도 일어나서 그쪽으로 쳐다보고 있고 돌비는 계속 안 들리는데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한대 하니까 야 저기 어떤 누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누나하고 딱 쳐다봤는데 진짜 이게 어두우니까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정확한 사람의 형체는 보이잖아요.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머리는 단발머리를 하고 이렇게 맨투맨 티에 그냥 청바지를 입은 어떤 진짜 누나였어요. 그냥 왜 누나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보다 딱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 3학년 아니면 딱 20살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누나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딱 서가지고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뭐라 하는지도 진짜 미세하게 들릴 정도로 안 들리더라고요. 목청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옆에 있는 돌비가 안 들려요 하면서 이렇게 그쪽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고 이제 그 여자도 결국에는 조금씩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등산로는 아시다시피 나무랑 막 이런 게 우거지기 때문에 달빛이 안 비치니까 더 안 보이는데 계곡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누나분이 이렇게 계곡 쪽으로 오는데 달빛에 싹 비치면서 모습이 정확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보이는데 되게 미인이시더라고요, 그 누나가. 그걸 보고 돌비가 첫눈에 뻑이 갔어요. 그 누나를 보고. 그래갖고 애가 저희 뭐 가지 잡는데요. 저랑 한이랑은 계곡물이 계속 있었고 돌비는 그 누나 쪽으로 가서 바위를 올라가서 조금 더 저희보다 한참 앞에 있었고
저희 가재 잡는데요. 왜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누나분의 목소리도 들리고, 그 누나분이, 가재 잡나. 누나도 가재 잡으러 왔는데, 요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재 엄청 많고 큰 것들 많은데 같이 가서 잡을래? 이러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겪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연가라든지 뭐 그런 걸 제가 짜증나고 이러면 딱 연가라는 게 느껴지고 티가 나는데 아시다시피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누가 봐도 사람이었고 달빛에 비치는 그림자도 보였고 연가라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냥 진짜 누나 같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따라가기는 귀찮은 거죠. 여기서만 잡아도 충분히 잡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긴 해서 제가 괜찮아요. 저희 그냥 여기서만 잡고 갈게요. 저희 피곤해가지고 그냥 여기서만 잡고 그냥 내려갈게요. 하는데 돌비가 그 누나한테 너무 뻑이 가버리니까 같이 가요. 지 혼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돌비고 마 장난치나 이것만 있어도 충분한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우리 내려가자 막 하는데 돌비는 그럼 너거는 있으라. 너거는 아니면 먼저 가라. 내 혼자 갔다 갈게. 애가 막무가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잡고 있을 테니까 니 갔다가 조금만 잡고 내려오니 알았지? 이러면서 하니까 지가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 누나 진짜로. 따라서 올라갔어요. 저랑 환이랑은 욕을 막 하면서 둘이서 저 미친 여미새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가재를 마저 잡고 이제 다 잡았죠. 근데 그렇게 다 잡고 나서 제가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준이라는. 핸드폰 시간을 봤는데 그 친구가 간지 한참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저희도 정신없이 그냥 욕을 하면서 막 히히덕거리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가재를 잡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도 이 친구가 내려오지도 않고 흔적도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제 한이랑 둘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한이가 저보고 야 어떡하는데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이가? 막 하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성격도 좀 그렇고 하니까 놔둬라 지가 가라 했다 이가 그냥 가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한이라는 친구는 되게 정도 많고 되게 여리고 되게 착한 아이예요. 걔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그냥 놔두고 하는데 데리고 가자 같이 가자 찾으러 가자 막 쪼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귀찮게 하네 이러면서 일단 가자 이러면서 갔죠. 그 친구가 갔던 등산로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산에 계곡을 찾아갈 때 보면 이 등산로 길이든 무슨 길이든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등산로 길을 저희가 다시 진입을 하고 올라가는데 점점 그 계곡 물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은 계곡이랑 점점 멀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그냥 등산로 길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산을 그렇게 올라갔는데 진짜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도 계곡 물소리도 안 들리고 그 조용한 산에 사람 말소리도 안 들리고 옆에 있는 환희는 점점 어두워지는 산속 환경 때문에 겁을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냥 하염없이 야 돌비야 이러면서 부르면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산에서. 그렇게 찾으면서 등산로 길 전혀 벗어나지 않고 딱 껴있는 길로만 가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참을 걷는데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물소리가 딱 들린단 말은 주위에 계곡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야 물소리 들린다 해서 처음으로 그 등산로 길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발길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물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길이 닦여 있는 길이 아닌데 점점 길이 깨끗해지면서 닦인 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그 길 중앙에 무언가가 이렇게 엎드린 것처럼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짐승이 누워있는 건 줄 알았어요. 산짐승이. 그래서 저랑 환이랑 얼어가지고 야 저 뭔데 막 이러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보고 환이는 이미 겁에 질렸고 무서워서 저는 야 저 뭐지 이러면서 근데 그 크기가 그렇게 크게 뭐 멧돼지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냥 새끼 같은 느낌이었어요. 짐승인데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갔어요. 가서 정확하게 이제 형체가 나왔는데
저랑 한이랑 너무 놀란 게 돌비가 엎드려서 쓰러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씨 돌비야 이러면서 저랑 한이랑 뛰어갔죠. 야, 니 뭐하는데 여기서 막 깨우는데 애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눈을 감고 이렇게 완전 기절한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애가 엎드려서. 그래갖고 와씨 얘 왜 이러는데 이러면서 막 때리고 둘이서 몸을 막 흔들고 깨우려고 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뭐고 이러면서 저희 정신이 없었죠. 근데 이제 한이가 야 얘 일단 들쳐오고 우리 내려가자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 야 근데 그 누나는 어디 있는데 또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한이가 아 몰라 일단 돌비 찾았으니까 빨리 얻고 가자 이렇게 한이가 말을 하는데 제가 야 있어봐 그 누나 찾아보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누나한테 찾아서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가 우리도. 그리고 얘 얻고 어떻게 우리가 내려가노 이 긴 길을. 그래서 일단 누나 찾아볼게 내가 찾아볼게 라고 물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어요. 그냥 한이 보고 얘랑 같이 있어라 하고 물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계곡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 계곡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엎드렸다가 섰다가 엎드렸다가 섰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가. 그게 멀리서 보면은 딱 가재 잡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엎드려서 물속에 손으로 놓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네 이러면서 제가 누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는데 딱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 누나가 맞더라고요. 그 누나가 입고 있던 옷과 머리 스타일과. 근데 열심히 진짜 무아지경의 사람처럼 가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막. 제가 계속 불렀는데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뭐하노 저기요 하면서 계속 불러도 대꾸를 안 하고 자기는 제자리에 서가지고 그게 물살도 좀 있던 계곡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물 높이가 약간 허리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혼자 막 숙였다 들었다 숙었다 들었다 막 이렇게 가재를 잡듯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는데 왼손에는 누나가 들고 있던 페트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이 돌비가 쓰던 병이었거든요. 그거를 들고 이렇게 막 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들었다가 숙였다 들었다가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미쳤나 이게 이러면서 제가 옆에 있는 돌을 이렇게 옆에 싹 던지면서 저기요 하면서 계속 불렀는데도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무아지경이에요. 지 혼자. 그래서 와 이 도라이다. 상종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등을 돌리고 다시 환이랑 돌비가 있던 곳으로 가려고 발을 떼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나, 둘, 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그 목소리가 딱 그 누나 목소리였어요. 하나, 둘, 오, 그러면서 셋, 계속 셀르면서 막 이상한 리액션 같은 소리를 하면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고개를 탁 돌렸어요. 다시 뒤로 탁 돌렸는데 고개를 숙였다가 들면서 손에 이제 가재가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입에 막 넣고 있어요. 그 가재를 고개를 숙였다가 가재를 잡을 거 아닙니까? 오른손으로 한 손에 페트병이 들고 있으니까. 그럼 그 가재를 들고 입에 하나 넣으면서 셋, 음미를 하듯이 그럼 또 숙였다가 들어서 4개, 먹고 있더라고요. 그 센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뻥져가지고 와 미친이다 이러면서 제가 그냥 돌비랑 환희 쪽으로 계곡에 있는 바위를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이제 딱 그 등산로 길 돌비가 쓰러져 있던 그 길로 발을 딱 들어서는 순간 기절을 해요. 예. 제가 근데 왜 제가 기절을 했냐고 말을 하는 거냐면 기억이 없어요. 발을 딱 등산로 쪽으로 탁 올리는 순간 기억이 딱 사라지고 눈을 떴을 때는 제가 돌비랑 똑같이 기절을 하고 있었어요. 엎드려 기절을 하고 있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물소리 있죠. 물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환이랑 돌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일어났죠. 일어나서 몸을 털면서 뭐고 야 돌비야 환이야 막 불렀죠. 근데 역시나 아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뭐지 이러면서 주위를 조금 둘러보다가 일단 내려가자는 생각에 혼자 내려갑니다. 그 등산로 길을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요. 그렇게 한참을
제가 느끼기로는 진짜 한 시간은 내려간 것 같아요. 진짜 하염없이 내려갔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산 초입부에서 계곡까지 올라오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계곡에서 또 돌비를 발견한 곳까지도 시간이 꽤 오래는 걸렸지만 1시간까지는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체감상 진짜 1시간은 넘게 걸었던 것 같은데, 산 초입부가 나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가 원래 있던 그 계곡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고 계속 길이 이어져 있는 것 마냥 계속 하염없이 내려가는데, 그렇다고 제가 제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쓰러져 있던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주위는 바뀌어요. 환경은. 근데 계속 길이 이어져 있고 계속 직진으로 내려가는데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길이. 그렇게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처음에 달빛이 비쳐서 어느 정도 산이라고 해도 라이트가 없고 해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오늘 또 보이잖아요. 근데 점점 이게 흐려지면서 주위가 점점 어두워져요. 내려갔어. 바로 옆에 있는 나무도 너무 어두워서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점점 주위가 어두워지더라고요. 내려가는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와, 이거 진짜 미치겠네 하고 제가 멘탈이 점점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힘도 들고 멘탈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그냥 봐요. 팔을 뒤로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하늘을 봤는데 별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박혀있더라고요. 별이. 진짜 제가 속초 훈련소에서 봤던 별의 한 3배, 4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하늘을 진짜 멍 때리면서 와, 지긴다 이러면서 계속 그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한참 멀리서 무슨 남자들의 목소리예요. 남자들 2명 목소리인데 웅웅웅 이렇게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염없이 하늘을 보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길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 소리가 점점 정확하게 들리는데, 한 명은 누가 봐도 아저씨예요. 그냥 동네에 있는 한 4, 50대 되는 아저씨 목소리, 그리고 한 명은 누가 봐도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저씨와 할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데, 제가 계속 거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점점 형태가 희릿희릿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서가지고 이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그 어두운 곳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무서워서 제가 전투 태세를 잡고 서 있었어요. 주머니에 핸드폰도 한 손에 쥐고 혹시나 뭐 하면 전투를 벌려야 되니까 전투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아저씨와 할아버지인데,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아저씨이고 할아버지라고 느껴져요. 맞아요. 아저씨하고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거는 왼쪽에 있던 분은 20대 초반에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청년인데 흰 색깔 정장을 입고 백팩 가방을 메고 있었고요. 또 한 분은 검은색 정장을 입으셨고 체격도 옆에 있던 20대 청년과 똑같아요. 근데 그 흰색 정장 입으신 분은 정말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젊은 20대인데 머리로는 아저씨라고밖에 생각이 안 나요. 40, 50대. 근데 옆에 있던 분도 누가 봐도 똑같은 젊은 체격인데 할아버지예요. 인식은. 그분들이 점점 제 앞에 와서 저랑 거리가 거의 한 5m 정도 되는 거리까지 왔는데, 형체가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데, 왼쪽에 흰색 정장 입으신 분은 정말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몸도 다부지고 이렇게 키도 건실하게 크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으신 검은 정장 입으신 할아버지인데 몸은 흰색 정장 입으신 분이랑 비슷한데 제가 거기서 몸이 굳어버립니다. 가위 눌린 것보다 더 심하게 굳어요. 완전 돌멩이가 된 것처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게 제가 저번 시참 때 세 번째 시참이었죠. 물귀신 만났을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짜 가장 무서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가장 무서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그때. 근데 이거는 그 공포를 초월하는 공포예요. 머릿속에 나는 이미 죽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진짜 숨도 못 쉬겠고 몸이 완전 돌처럼 굳어서 안 움직여지고 할 정도로 너무 엄청난 공포가 저한테 밀려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할아버지라고 느끼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의 몸을 보고 얼굴을 보려고 눈을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려서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얼굴에 형체는 있어요. 형체도 있고 머리카락도 보여요. 근데 눈, 코, 입이 달려 있어야 될 얼굴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뒤에 있는 나무가 보여요. 근데 그게 막 징그럽게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투실해서 안 보이는 느낌? 오. 아시겠죠? 뭔가 인위적으로 뚫려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투시가 돼서 안 보이는 투명 인간같이 딱 그 얼굴 부분만. 근데 그게 딱 보이는 순간 동공도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검은색 정장 입으신 할아버지가 흰색 정장 입으신 분 보고 갑자기 이렇게 얼굴을 돌려서 말을 하시는데 서울 말투였어요. 제가 서울 말을 못하니까 그냥 사투리로 할게요. 서울 말투였어요. 제 기준으로는 표준말. 이 아이가 강짱인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옆에 있던 분한테. 근데 그 옆에 있던 흰색 정장 입으신 분이 예 맞습니다 님 이러더라고요. 근데 네 맞습니다 님 하는데 이 앞에 뭐 돌비님이면 돌비님, 강짱님이면 강짱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명칭이 안 들려요. 그냥 님 이렇게 딱 끝나더라고요. 계속 그 뒤로도 무슨 대화를 하는데도 네 맞아요 님, 네 그렇습니다 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려요. 그리고 검은색 정장 입으신 분이 이 아이 많이 컸구나 하면서 제 앞을 또 와요. 제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야 진짜 잘 컸다 근데 진짜 못됐다 막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진짜 잘 컸는데 애가 어쨌든 정말 싸가지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서울 말투로 막 하더라고요. 하면서 근데 겁을 좀 많이 먹었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완전 굳어있고 그러는 와중에 그 할아버지가 손을 제 머리 위에 올리더니 네가 강짱이구나 하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하면서 벌써 이렇게 컸어? 이러면서 막 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앞이 흐려져서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을 그 할아버지 이렇게 닦아요. 닦는데 혹시 어떤 여자애 못 봤니?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지금 공포에 쩔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니까 봤구나 이러더라고요. 그 애 혹시 여자애 어디 있었니? 라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전 또 말도 못 하고 생각만 하죠. 저 뒤에 한참 뒤에 있는데 이 길로 쭉 가면 있는데 이렇게 말은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말은 안 나오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계속 닦아주면서 거기 있어? 이러면서 야 저기 있대. 그러니까 흰색 정장 이러면서 사람이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님 하고 그분 먼저 걸어가고 그쪽으로 제 뒤쪽으로 해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검은색 정장 입은 사람이 너무 무서워하지 마 절대 너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눈물을 계속 닦아주면서 앞으로도 잘 크면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몸이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요. 몸이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으면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얼굴이 이제 갑자기 보여요. 옆모습이 보이는데 할아버지가 맞는데 살면서 그렇게 화나 있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만화 캐릭터든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화난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 있고 정말 제가 오줌 쌀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검은색 정장 입은 할아버지가 보지 마라, 보지 마, 보지 말고 이제 내려가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기절을 합니다. 다시 기절을 하고 눈을 떴을 땐 저희 집 큰 방이었어요. 이렇게 일단 그 상황은 일단락이 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제가 저희 집 큰 방에 눈을 떠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랑 저희 작은 이모밖에 없었어요. 근데 작은 이모가 옆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제가 눈을 딱 뜨고 제가 작은 이모를 쳐다보고 이모야 라고 부르는 순간 작은 이모가 대성통곡하면서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그러는데 막 하니까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우 우리 강짱이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성통곡을 막 하더라고요 이모가. 그러고 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작은 이모도 별말 안 하고 음식을 막 이것저것 챙겨주고 저는 다시 잠이 들고 이모는 뭐 밥 이런 거 해놓고 가셨고 이미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땐 안 계시고 저 혼자 있었고 이모는 이미 음식들만 해놓고 다시 간 상태고 그렇게 그냥 끝이 나요. 일단 그때 일은 그렇게 끝이 나는데 끝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작은 이모를 다시 만나서 제가 돌비님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재 잡으러 갔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때 작은 이모 내한테 왜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이모 와갖고 내가 눈 떴을 때 이모는 왜 와 있었으며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으며 하고 물어봤는데 이건 작은 이모 이야기입니다. 작은 이모께서 저희 엄마랑 저희 큰 이모랑 같이 촌에 간 이유가 뭐냐면 저희 작은 이모 큰 이모 어머니 이렇게 사촌 오빠예요. 저희 어머니의 사촌 오빠가 위급하셔서 촌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세 분이서 다 같이 내려가셨는데 그 촌에서 이제 저희 엄마하고 큰 이모는 삼촌이 계시는 병원에 있었고 작은 이모만 피곤하셔서 외삼촌 집에 가셔서 잠을 좋아하셨대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작은 이모가 모시는 장군님께서 허겁지겁 뛰어오더래요. 자기한테. 허겁지겁 뛰어와서 야야 강짱이 지금 위험하다. 강짱이가 지금 위험하다. 막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왜 위험하냐니까 그분이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는데 거기에 강짱이가 있다. 빨리 가라. 여기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꿈에서. 그 이모는 깼는데 뭐 다른 사람들, 조상님들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모시는 장군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도 항상 근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경고망동한 것처럼 허겁지겁 와가지고 말을 하니 진짜 심각하다 싶어서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핸드폰이랑 지갑만 챙기고 바로 차를 타고 운전해서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셨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친구들이랑 산에 그렇게 갔죠? 네. 산에 가서 가재를 잡고 있는데 친구들은 환이랑 돌비랑은 계속 그냥 잡고 있었대요. 가재를. 근데 제가 갑자기 네?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제가 그러고 있었대요. 제가 돌비가 했던 행동을 하고 있었고 제가 쳐다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곳을 돌비랑 환이가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제가 계곡 밖으로 나가더니 등산로 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가서 산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혼자 막 뛰어서 그것도 전력 질주로. 그래서 이 친구도 놀래서 쫓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숨을 고르고 한참을 자기들이 올라갔는데도 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애들이 내려와서 공중전화에 가서 119에 신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찾으려고.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작은 이모는 내려오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해서 작은 이모가 저희 동네로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119를 신고를 했기 때문에 119들이 다 찾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찾는데 찾았대요. 찾아서 들거에 들고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구급차에도 그 요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냥 잠든 것 같다고. 그냥 잠든 것 같으니까 집이 어디냐 해서 집으로 데리고 온 거래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눕혔고 작은 이모는 저희 집에 딱 왔는데 이미 제가 누워서 자고 있고 친구들은 그냥 옆에 있고
그래서 작은 이모는 친구들을 일단 집으로 보내고 그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다행이다 하고 됐는데 그 뒤에 일이 좀 과간이에요. 그 뒤에 일이 뭐냐면 이모가 이 일이 있기 몇 달 전에 예. 하나 의뢰를 받은 게 있었대요. 그 의뢰가 뭐냐면 호주를 잘못 받은 무속인이 한 명 있는데 얘를 신내림을 다시 받던지 아니면은 그 호주를 이제 없애는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작은 이모도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뢰를 받아서 봤던 그 사람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도 아니었대요. 다만 호주가 너무 설치고 다닌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러니까 자꾸 다른 신들이 뭐하는 상태인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그 의뢰를 받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호주를 받는 사람의 신엄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청기를 누설을 많이 했대요. 청기 누설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받았던 호주가 뭐냐면 뱀신이었대요. 예. 그리고 돌비님도 아시다시피 신내림은 거의 대부분이 무속인들이 조상신들을 많이 받아요. 예. 맞죠? 조상신들을 그렇죠, 많이 받고. 대부분. 예. 조상신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무속인들이 거의 저희가 알기로는 진깔이다라고 많이 하고 그냥 다른 자기 조상도 아닌 신을 받았을 때는 호주라고 많이 해요. 근데 그 뱀신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청기 누설을 많이 했대요. 예. 그래서 신들이 너무 많이 노한 상태였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일이 있고 딱 이틀 뒤에 작은 이모한테 호주를 받은 사람의 신엄마한테 연락이 와요. 안 도와줘도 되겠다고. 그 아이 죽었다고. 그래서 작은 이모가 왜 죽었냐 물어보니 계곡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계곡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작은 이모한테 물어봤죠. 혹시 그 사람 이모 봤나? 물어보니까 이모도 봤었대요. 어떻게 생겼는데? 혹시 단발머리에 고등학생쯤 되는 여자아이 아이가? 운이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사람한테 홀렸던 것 같아. 이렇게. 왜? 이러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죠. 다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 그거 어르신들한테 죽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니도 아마 들어봤을 거다. 그 청기 누설하고 발설하면 안 되는 걸 발설한 무속인들 한 번씩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 본 적이 있지 않냐. 눈 뜨고 죽고 한도 없이 심장마비로 그냥 굳은 채로 죽은 사람들 본 적 있지 않냐. 들어본 적 있지 않냐. 들어본 것 같다니까. 그게 다 신들이 노해가지고 발설하면 안 되는 청기를 누설했기 때문에 죽는 거다. 그 아이도 아마 그랬지 않나 싶다. 그리고 그 계곡이라는 곳에 그 사람이 가재를 먹었다 했잖아요, 제가. 그게 작은 이모가 생각하기로는 가재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냐? 이러니까. 내가 말한 그 어르신이 무슨 어르신이냐면 청계를 다스리는 어르신인데 그분들이 죽은 자들의 영들이 깨끗하게 씻고 거기서 하늘 풀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계곡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었겠냐. 그렇게 힘을 키우려고 한 거 아니냐. 뱀신은 엄청 욕심이 많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작은 이모가.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야. 와,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강장님의 이야기는 진짜. 이게 원래 좀 길었을 것 같은데 제가 무언의 압박을 좀 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장님의 그 스타일이 확고하잖아요. 이야기가 일반 귀신 막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듣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긴 한데 그래도 강장님께서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무섭고 재미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자주 와주세요. 많이 바쁘세요? 제가 그때 마지막 시참하고 네. 오늘 처음 쉬는 거예요. 한 번도 못 쉬시고요. 네, 하루도 안 쉬고 지금 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까먹을까봐 네. 점점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는 해야겠다 그렇죠. 이 생각 네. 해가지고 했는데 좀 행선수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또 아닙니다. 출연하니까. 너무 그래도 이야기 잘 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안 바쁘실 때 또 바람처럼 나타나 주세요.
예, 제가 또 다음에는 정리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네. 깔끔하게 한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강짱님 이야기는 여러분들 완전히 레전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 강짱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첫 번째 수호령 누나 이야기부터 들으셔야 돼요. 예, 이거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진짜 놀랍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보셨다라는 게. 그래서 돌비 강짱 검색하시고 수호령 누나 썰부터 꼭 들어보셔야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